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용교육 프로그램 10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라반 움직임 분석 이론을 기초해서 무용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인가와 관련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은 특히 에폴트라는 이론하고 춤 치료와의 관련성, 그리고 춤 치료 무용 프로그램을 어떻게 수립해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부터 조금 언급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 움직임 분석 이론은 움직임을 외적 층위와 질적 층위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외적 층위와 관련해서 무용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드는가 했을 때 기본적인 방향은 다음 설명과 같습니다. 먼저 여기서의 목적은 움직임을 구성하는 요소, 신체, 공간, 힘, 시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방법론은 먼저 첫 번째로 신체 인식 향상을 위한 동작 구문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실행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걸까요? 즉, 움직임을 수행할 때에는 단순히 팔다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 부위를 활용해서 움직임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신체 공간 인식 향상을 위한 동작 구문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학생들에게 내가 움직임을 수행할 때 나의 신체 부위를 움직여서 다양한 방향을 향하게 움직일 수 있구나. 즉, 움직임은 다양한 방향, 앞, 뒤, 옆 뿐만 아니라 각종 모서리를 향해서 다채롭게 펼쳐질 수 있구나. 다양한 방향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무용을 전공하지만 움직일 때 내 움직임이 다양한 방향, 어떤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는가, 그리고 나의 움직임은 얼마만큼 다양한 방향을 향해 움직이는가 했을 때 그런 인식 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 인식 향상을 위한 훈련에서는 다양한 방향이 있고 그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정확한 인식을 부여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세 번째는 힘 인식 향상을 위한 동작 구문을 만들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실행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학생들에게 움직임을 수행할 때 다양한 높낮이를 구사할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팔에서도 팔도 다양한 높낮이를 줄 수 있고 다리도 다양한 높낮이를 줄 수 있고 손목도, 그리고 머리도, 그리고 나의 엉덩이도, 뭐 각종 다양한 방식의 높낮이를 신체 부위가 구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 인식 향상을 위한 동작 구문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실행시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움직임을 수행할 때 다양한 박자가 있고 또한 템포 또한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움직임의 질적 층위와 관련된 무용 교육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크게 질적 층위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무용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움직임 표현력 향상을 위한 무용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에너지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가 다양하고 이를 통해서 움직임의 표현력이 다양할 수 있구나. 라는 인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어떤 방법론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동작 구문을 만든 다음, 동작 구문은 뭐예요? 일정한 동작구를 만들고 그 동작구를 단순 반복하거나 변형 반복한 하나의 단락을 동작 구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동작 구문을 만든 다음 공간 에포트 요소를 학생들에게 교육시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어떠할까요?
먼저 공간 에포트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공간 에포트고요. 두 번째는 간접적인 공간 에포트입니다. 직접적인 공간 에포트는 어떨 때 나타나죠? 하나의 초점을 향해 움직임이 진행될 때, 거기서 나타나는 공간 에포트는 직접적입니다. 반면에 하나의 초점이 아니라 다초점으로 움직임이 흩어지면서 진행될 때, 흩뿌려지면서 움직임이 진행될 때 간접적인 공간 에포트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작 구문을 만들고 하나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첫 번째는 간접적인 공간 에포트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하나의 초점을 향해서 진행 움직임을 진행하도록 움직임을 하도록 유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똑같은 동작 구문인데, 이번에는 하나의 초점이 아니라 다초점으로 움직임이 흩어지게끔 동작 구문을 실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나타나는 공간 에포트는 어떻겠죠? 간접적인 공간 에포트가 형성됩니다. 이로써 학생들에게 똑같은 동작 구문이지만 하나의 초점을 향해서 움직일 때는 직접적인 공간 에포트가 생기고, 다초점으로 흩어지면 간접적인 공간 에포트가 생기구나. 그래서 공간 에너지의 성격이 달라지구나. 그래서 표현도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인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도 동작 구문을 만든 다음에 힘 에포트 요소를 강화시키는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힘 에포트 요소는 지난 시간에도 계속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강한 힘 에포트 요소와 가벼운 힘 에포트 요소로 구분됩니다. 강한 힘 에포트 요소는 어떨 때 발견되죠?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동반되는 힘의 경향성이 강한 경우 강한 힘 에포트가 생겨납니다. 반면에 움직임이 움직임을 진행할 때 거기서 동반되는 힘의 경향성이 가벼우면 가벼운 힘 에포트가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동일한 동작 구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는 맨 처음에는 강한 힘 에포트 요소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동반되는 힘의 경향성을 강하게 하게끔 유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익숙해진 다음에 똑같은 동작 구문인데 가벼운 힘 에포트 요소를 느낄 수 있게끔 학생들에게 움직임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동반되는 힘의 경향성을 가볍게 사용하게끔 유도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힘 에포트 요소도 이렇게 다른 두 가지의 성격이 있구나. 이를 통해서 에너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이로써 움직임의 표현력도 다양할 수 있구나라는 인식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또 마찬가지입니다. 동작 구문을 만든 다음에 흐름 에포트 요소를 교육시키는 방법입니다. 흐름 에포트 요소 역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지나요? 자유로운 흐름 에포트 요소와 통제되는 흐름 에포트 요소로 구분됩니다. 자유로운 에포트는 언제 나타나죠? 움직임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 움직임의 진행 과정 움직임이 이렇게 진행될 때 적절히 잘 멈출 수 있다면 그는 통제되는 움직임입니다. 반면에 움직임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잘 멈출 수 없는, 그래서 흐름 에포트 요소가 막 자유롭게 마음대로 뻗쳐나가는 경우는 자유로운 흐름 에포트입니다. 반면에 움직이는 진행 과정 속에서 적절히 멈출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경우는 흐름 에포트 요소가 통제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동일한 동작 구문을 제시하고, 처음에는 움직이는 진행 과정을 적절히 컨트롤하게끔 통제하게끔 하는 움직임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는 통제되지 않게 적절히 멈출 수 없게 자기 마음대로 뻗쳐나게끔 움직임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흐름 에포트 요소도 두 가지로 나눠지고, 이를 통해서 에너지의 성격이 달라지고 표현도 달라지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게끔 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역시 동작 구문을 만든 다음 시간 에포트 요소를 교육시키는 방법입니다. 시간 에포트 요소 또한 빠른 시간 에포트 요소와 느린 에포트 요소로 구분됩니다. 빠른 시간 에포트 요소는 언제 발견되죠? 어떨 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움직임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갑작스럽게 움직임이 변화할 때, 갑작스럽게 일련의 움직임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갑작스럽게 탁 빨라지는 경우 있죠. 갑작스럽게 바뀌는 경우, 빠르게 바뀌는 경우. 이때는 빠른 시간 에포트라고 이야기하고요. 움직이는 지 움직임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빠르게가 아니라 느리게 연장되는 느낌으로 이어질 때 시간 에포트 요소가 느린 시간 에포트 요소가 형성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해서 학생들에게 동일한 동작 구문을 제시하고 처음에는 빠른 시간 에포트가 생기게끔 갑작스럽게 움직임을 빠르게 변화시키게끔 요구합니다. 움직임이 이렇게 일정하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빠르게 변화시키 빠르게 변화하도록 요구합니다. 또 그다음에는 동일한 동작 구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빠른 시간 에포트 요소가 아니라 느린 에포트 요소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움직임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연장되는 느낌으로 늘어지게끔 움직임을 진행시키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각각 '아 시간 에포트 요소도 빠른 것과 느린 것으로 차이가 있구나. 이로써 아 에너지가 다르게 나타나구나. 그래서 움직임의 표현력 또한 다르게 나타나구나'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자, 동영상을 여기서 끊고요. 두 번째 동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